자, 이번 사연 한번 보시죠. 제목이 아들 부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입니다. 부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도겠네요. 저는 현재 55세로 30세에 얼마 전 결혼한 아들과 29세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참에 결혼 비용으로 쓰라고 아들과 딸에게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돈을 나눠줬습니다. 금액은 여기에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중심가의 전셋집 정도는 됩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딸을 내보내면서 조금 쓸쓸하면 어쩌지? 라고 우려했지만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돈 주면서 아이들 내보내고 저희가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둘이서만 산 게 언제적이었는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며칠 전에도 저랑 소주 한잔하면서 이사도 하고 작은 집으로 오고 아이들이 없으니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면서 너무 편하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옷을 신경 안 쓰고 거실에 누워 있어도 되고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둘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즐겁게 설거지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약간 개인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둘 다 각자의 공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우느라 개인보다는 애들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남편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는데 아들 때문에 못하고 살다가 이제 본인 서재에서 열심히 배워서 쉬는 날, 전날에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놉니다. 이제 눈치 보면서 챙겨야 할 어른도 적고 신경 쓸 아이들도 없으니 둘이서 너무 좋아요. 저는 흡연을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 신경에 거슬릴까봐 엄청 신경 썼는데 남편이 이사한 날 땡땡아, 오빠가 허락할 테니 오늘은 거실에서 편하게 담배 펴. 물론 거실에서 그날 이후로 담배 안 피웁니다. 이렇게 둘이서 노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아들 부부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집도 치워야 하고 밥이라도 먹는다고 하면 밥도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저나 남편은 둘 다 아직 일도 잘하고 있어서 지쳐서 퇴근하고 오면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자꾸 오니까 편히 쉬지를 못해요. 시어머니랑은 같은 동네 살았는데 시어머니도 오시기 전날 늦어도 저녁 때는 연락하셨는데 얘네들은 그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오겠다고 통보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보 같은 아들놈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들놈이 이렇게 해도 한동안 그냥 받아줬던 이유는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결혼에 대해 조금 반대를 했었어요. 저희 딴에는 며느리의 부족함보다 아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며느리도 벌써 결혼하기에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임신으로 바로 결혼했는데 남편이 5살 연상이에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지만 너무 빨리 임신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자 싶어 연년생을 낳았는데 제가 다시 재취업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도 꽤 따랐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제가 취업을 할 때쯤에는 남편도 돈을 잘 벌게 되어 남편과 저, 베이비시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주게 되어 지금은 저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저희 부부가 결혼을 조금 미루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그게 반대처럼 느껴졌는지 며느리가 자주 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과 아들이 결국 언쟁을 높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4개월 조금 넘었어요. 저보고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요.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안 계세요. 아들 부부는 제가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집에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버는 돈 중 제 용돈 100만 원 빼고는 다 남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제가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이 아들에게 이제 너도 가장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너랑 너의 와이프가 나올 텐데 니들 부부 아이는 너희 부부가 책임져라 했더니 아들이 우리도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도움받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도움을 주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이랑 아들이 언쟁이 있었고 얼마 뒤에도 거의 들이닥치듯이 아들 부부가 또 저녁을 먹으러 오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막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본인은 너무 남 같다고
본인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안 봐주시냐고 그러냐며 우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화도 좀 났지만 아이도 가졌는데 울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일단 달래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남편한테 며칠 전에 따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아들이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손주를 봐주던가 아님 베이비시터 비용을 지원해달라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웃으면서 아들한테는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키고 네 마누라는 네가 지켜라 라고 했다고 하면서 내 마누라는 내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오빠만 믿어 그러면서 술 취해서 잠이 드는데 남편도 내심 엄청 속상했나 봅니다. 보통 취해서 잠들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건 속상할 때만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베이비시터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합니다. 아들, 딸 여지껏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정말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말대로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제가 일한다고 할 때 여자도 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발전한다고 적극 찬성하셔서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할 때 저희 부부가 직접 집에서 모시고 케어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 저녁 때는 부부가 돌아가면서 케어했습니다. 그런 건 보지 않고 아들 부부는 지금 당장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 속에서 갑자기 부화가 나네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며느리는 여우고 아들은 빙신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이런 건지 우리 애 부부만 이런 건지 이제는 이런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얘네도 이런데 딸내미 결혼한다고 하면 딸내미도 이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얼굴 아는 사람들한테는 쪽팔려서 상담을 못하겠습니다. 베스트 댓글 한번 보시죠. 글쓰님, 혹시나 글쓰님이 흐지부지 유야무야 한 달에 돈 100씩이라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글쓰님네 가정은 지금부터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랑 아들이 돈 300만 원을 다 지원받고 싶어서 저런 철면피짓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저 짓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따님이 결혼을 하면 그 따님은요? 아들 지원해줬으니까 그래 딸도 해줘야지 하면 그땐 그댁 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애들 학원비 지원해달라고 할걸요. 뻔순이 아들내외한테는 시작부터 10원 한 장 안 주시는 게 정답이에요. 저 같으면 결혼자금으로 들려보낸 돈 되돌려 놓으라고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부모한테 그런 요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죠. 누가 등 떠밀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지들이 얼마나 뻔뻔한 욕을 하는지를. 그냥 저지르고 봐서 돈 주면 좋고 아니면 우리 계속 씩씩대면서 부모가 해준 게 뭔데 빽거리는 컨셉으로 나가자. 알겠지? 이런 마인드죠. 여기 댓글 좀 보여주세요. 지보다 어린 인간들도 다 아는 지혜를 왜 지들만 모를까? 택시기사분 내가 마지막 손님이라고 하셔서 왜요? 했더니 아들년 딸년들이 애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마누라를 들들 볶아대서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키우랴 나 챙기랴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했더니 이제 지 새끼들도 키워내라고 요구해서 멀리 도망가신다고.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지애미 등골이나 빼먹으려 그러지. 지 엄마 힘들 거 생각도 안 한다고 서른 반 탄식하시는 거 보고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에 올라온 후기 글입니다. 하루 만에 많은 걱정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00여 개의 댓글에 하나하나 대댓글을 달 수 없을 것 같아서 후기 비슷한 걸 남깁니다. 모두 자신의 일처럼 화내주시고 질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이 글을 남길 때는 글의 행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얄미운 아들내외한테 저 대신 화내달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주니 왜 우리 집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냐며 꿍시렁거리더니 댓글 보고 꽤 좋아했습니다. 가장 크게 웃었던 댓글은 아들내외 오면 거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있다가 얼굴에 담배 연기 한번 뿜어주면 에바달라는 소리 쏙 들어갈 거라는 댓글입니다. 진짜 이렇게 할까? 둘이서 잠시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어제가 마침 민족의 대명절 설이었고
저녁에 딸과 아들 부부 모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내놨어요. 철없는 남매들은 이것저것 막 먹고 며느리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물었더니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먹은 뒤에 커피 마시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봐준다면 우리 회사 식구들 26명은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터 비용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댓글대로인지. 그래서 댓글이 가르쳐준 대로 전세금 빼서 시터 비용으로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지원 관련된 자료를 출력해서 주었고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표기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10년 뒤에도 아이 봐줄 일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원망해도 괜찮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집에 한번 찾아오면 저희 역시 상의 없이 니들 집에 2번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억울한 듯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 하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얘기 아닌 양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도 너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 똑바로 들으라고 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또 울었습니다. 우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해서 그냥 뒀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고요. 남편이 뭐가 억울하냐고 니들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 전세대출 받아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돈으로 시작하게끔 돈까지 줬는데 뭘 더 바라냐고. 아니 아들은 다른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도 봐준다고 하길래 남편이 그래서 내가 언제 할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 했냐고 하면서 니들 아이는 니들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아이 낳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애저녁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노후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보장은 자식이 아니라 돈이 해주는 것이니까요. 살면서 아이들한테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꽤 눈치를 보긴 하더군요. 아들이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하길래 말 끊지 말라고도 하고요. 애들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규모가 크진 않아도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유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겠습니까? 아이들 머리 굴리는 소리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들립니다. 많은 댓글로 말씀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자식 농사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엄마였기에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더 노력했고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꿈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한다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여우여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철이 덜 들었던 빙신이든 영악하던 분명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저희 부부가 그냥 눈 감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미 은연중에 알았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의존적이고 오냐오냐 커서 기고만장한 부분도 있다는 걸요. 이 부분은 미안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지들 인생 사는 동안 깨어지고 다듬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나이는 55세입니다. 댓글들 중에 손주 안 보여준다고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은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엄청 기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가 기특한 마음도 있고 저희도 주변에서 본 것이 있으니 좋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었고 임신 축하 선물로 아들 차도 바꿔주고 며느리 좋은 가방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게 기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랑 아직 몇몇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할머니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땡땡 할머님 이러면서 놀립니다. 여자친구들도 아직 손주가 없고 남자친구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학생입니다. 저희 남편 친구들 중에는 여자친구들 정도만 손주가 이제 생기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등은 굽고 머리가 새하얗고 이도 빠진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가 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주 안 보여준다고 해도 서운할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정작 태어나서는 또 모르겠죠. 저희 부부는 X세대니 뭐냐며 언론에서 한참 떠들어댈 때 친구들은 열심히 홍대니 강남이니 압구정이니 놀러 다닐 때 아이 낳아서 씨름하다가 IMF 때 겨우 살아남고 몇 번의 고비를 넘어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55세, 60세라는 나이는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나이 많은 호호 할머니 같아 보여도 제 나이 55세면 신혜라 씨, 유준상 씨, 윤종신 씨랑 동갑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기사에는 제2의 로는 벤 애플렉이랑 재결합했다는 것도 봤어요. 아, 제2의 로는 제니퍼 로페즈일 겁니다. 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직은 젊다고 하면 젊고 늙었다고 하면 늙은 나이입니다. 어쩜 아직 저희 부부는 젊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나이고 감사하게도 흰머리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다시 곰곰이 돌이켜 주변을 생각해보면 아직 저는 폐경은 아니지만 당장 다음 달에 완경이라고 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구두 신을 일이 많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저번 달에 오른쪽 무릎이 이상해서 정형외과를 가보니 무릎의 연골이 늙어서 불편한 거라고 하더군요. 20대 30대 때는 하룻밤 새우고 다음날 편하게 자고 일어나면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밤을 하루 새우면 일주일을 내내 고생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를 1명,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1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나이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90세 할머니의 조언 중 하나가 늙어서 가장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놀아보려고 하니 다 늙어서 놀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20대 초반, 20대 후반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절절하게 서로를 그리워하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도 못하지만 남은 이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원글에 보면 저희는 임신을 먼저 하면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되어 신혼생활이란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있는 이 남자는 그때 20대 혈기왕성한 오빠가 아니고 저 역시 발랑 까져서 자고 가자고 했던 그 20대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직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온전하게 둘이서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변 어른들을 보니 온전하게 걸어다니는 시간은 75세 넘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20년, 남편은 15년 남은 거예요. 아이들 키운 시간보다 훨씬 적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담배 냄새 몸에 배일까봐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피우고 집에서는 브라 안 하고 티셔츠에 짧은 바지 입고 있고 피자에 맥주도 밤에 먹고 남편은 스타크래프트도 편하게 하고 볼록 나온 배 신경 안 쓰고 티셔츠 없이 트렁크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지 밤늦은 시간 안방이 아닌 내 집 어디서나 남편과 속닥거릴 수 있는지 그런 집에서 살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을 읽고 저희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젠 자식들이 사실 독립을 해야 하지만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제 주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멋지게 본인 인생들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그러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와 또래이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시대가 이렇습니다. 부모님도 인정해드리고 저희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 촬영 끝나자마자 왔네.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메리예요. 촬영 끝나자마자 왔어요. 마무리 인사. 안녕히 계세요.